2014년 상하이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팔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미쳤다고 말렸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곧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그로부터 10년 후 그는 87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창펑의 이야기입니다. 집 한 채에서 87조 원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부의 생각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77년 2월 5일 중국 레닌강시에서 태어난 자오창펑. 그의 인생은 격동의 시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창펑이 12세였을 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전체가 혼란에 빠진 그해 자오창펑의 가족은 모든 것을 버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밴쿠버에 정착한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돈도 인맥도. 하지만 창펑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학과 컴퓨터에 대한 천부적 감각이었습니다.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며 그는 프로그래밍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창펑은 도쿄증권 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이때 그는 처음으로 금융 시스템의 복잡함과 비효율성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중간 단계, 높은 수수료, 느린 처리 속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2005년 28세의 창펑은 중국 상하이로 돌아가 자신의 첫 번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동 초단타 매매 플랫폼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의 금융시장은 아직 그런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 후 창펑은 다른 회사에서 기술자로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금융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꿈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013년 창펑의 인생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친구인 바비리로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바비리는 창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의 10%만 비트코인에 투자해봐. 하지만 창펑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기술적 원리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산장부, 암호화 기술. 모든 것을 이해한 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이것은 혁명이다. 그래서 2014년 창펑은 상하이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집값은 당시 약 3억 원 정도였습니다. 가족들은 말렸습니다. 집까지 팔아서 도박을 하느냐고. 하지만 창펑은 이것이 도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집을 판 돈 전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결정의 핵심은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고 100% 확신했다.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이 투자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의 자산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그가 암호화폐 생태계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 창펑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느린 처리 속도, 높은 수수료,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완벽한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바이낸스라는 이름은 바이너리와 퍼낸스의 합성어입니다. 이진법과 금융의 결합, 즉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창펑은 ICOINITIA의 코인 오퍼링을 통해 1,50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글로벌 거래소를 만들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의 규제였습니다.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고 국내 거래소들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출시한 지 2달 만에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창펑은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바이낸스를 홍콩으로 이전하며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했습니다. 규제가 우리를 세계로 내보냈다고 그는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성장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첫 해의 거래량 기준 세계 1위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1일 거래량 15억 달러를 기록하며 코인베이스를 제쳤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몇 가지였습니다. 첫째, 초고속 처리 시스템. 바이낸스는 초당 140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낮은 수수료. 기존 거래소 대비 절반 수준의 수수료를 제공했습니다. 셋째, 다양한 코인 지원. 5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펑의 글로벌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바이낸스를 단순한 거래소가 아닌 암호화폐 생태계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거래소, 지갑, 스테이킹, NFT 마켓플레이스 등 모든 서비스를 통합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도를 달리던 바이낸스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미국 법무부가 자오 창펑을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창펑은 미국에서 4개월간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바이낸스 역사상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창업자이자 절대적 리더인 그가 회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창펑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조직의 자립성을 키워왔습니다. 바이낸스의 공동 창업자 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업자의 부재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었지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를 리더로 여기도록 했습니다. 창펑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바이낸스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거래량은 계속 증가했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는 창펑의 경영 철학이 조직 전체에 뿌리내렸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2024년 9월 석방 후 창펑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에서의 4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였다. 조용한 환경에서 깊이 사고할 수 있었고 바이낸스의 미래에 대해 더 명확한 비전을 그릴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실패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실패는 사기가 아니다. 실패는 혁신을 위한 시도다. 테라 블록체인 붕괴 같은 일도 업계 전체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배우고 더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현재 자오 창펑의 순자산은 616억 달러, 한화로 약 87조 원에 달합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23위에 오른 그는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기술의 본질을 이해하라. 창펑은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금융 혁명을 내다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그 기술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깊이 연구하라. 둘째, 확신이 있다면 모든 것을 걸어라. 집을 팔아서 비트코인에 올인했던 것처럼 창펑은 확신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재산의 10%만 투자하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나는
100%를 투자했다. 확신이 있다면 왜 절반만 베팅하겠는가? 셋째, 글로벌 관점을 가져라. 중국에서 쫓겨났을 때 창펑은 이를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규제는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내보냈다. 한 나라에 의존하지 말고 전 세계를 시장으로 생각하라. 넷째, 위기를 기회로 바꿔라.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이 대폭락했을 때 많은 거래소들이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하지만 창펑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크립토 윈터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가 바로 기회다. 이제 창펑의 부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섭니다. 그는 전 세계 암호화폐 생태계 발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180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바이낸스를 이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소를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된 것입니다. 창펑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블록체인 산업의 초기에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모든 금융 거래가 블록체인 위에서 일어날 것이다. 바이낸스는 그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되고 싶다. 그는 또한 자신의 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은 도구다. 더 많은 혁신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나의 진짜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자유롭고 효율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오창펑, 집을 판 남자에서 코인의 황제가 된 남자.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부의 사고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기술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안목. 남들이 도박이라고 할 때 그는 혁명을 받습니다. 둘째, 확신이 있을 때의 과감함. 집까지 팔아서 투자할 수 있는 용기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중국에서의 추방, 미국에서의 수감까지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넷째, 글로벌 관점과 장기적 비전. 한 나라나 한 시점에 매몰되지 않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2024년 기준 47세인 창펑은 여전히 현역입니다. 최근 그는 X인 트위터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며 바이낸스 경영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87조 원의 부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집 한 채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부자가 된 그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죽은 자의 기록,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의 생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